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고 바이러스 예방도 잘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지금부터 우리 배우리 한글학교 한국어 중급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공연 날에 입으려고 바지를 샀어예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자, 친구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순서, 대화. 우리 쇼핑하면서 무엇을 사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휘. 옷과 액세서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문법과 표현. 뭐뭐 으려고와 뭐뭐 을게요를 언제 쓰는지 알아보고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순서는요, 문제 풀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 우리 대화 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가면 무엇을 사나요? 새로운 운동화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옷을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가방을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부모님께서 사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이 안 좋은 친구들은 쇼핑을 하러 가면서 안경을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와 같이 쇼핑을 해요 라는 제목의 민수, 민지, 그리고 엄마의 대화를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 따라와 보세요. 오빠, 엄마랑 쇼핑했어? 응, 댄스 공연 날에 입으려고 흰 바지 샀어. 오빠 공연하는 날에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고마워. 오빠가 잘 할게. 민지야, 네 것도 사왔어. 이 모자 어때? 우와, 마음에 들어요. 내일 학교에 이 모자 쓰고 갈래요. 이 모자를 쓰고 보라색 가방을 매면 예쁠 거야. 자,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민지와 민수, 엄마의 대화를 읽어보았어요. 친구들, 민지와 민수 중에 엄마와 쇼핑을 하러 간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민수예요. 민수가 가서 댄스 공연 날에 입으려고 흰 바지를 샀다고 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엄마가 민지 것도 사왔을까요? 아니면 안 사왔을까요? 네, 민지 것도 사왔어요. 어떤 것을 사왔냐? 모자를 사왔다 했어요. 그래서 민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학교에 이 모자를 쓰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자, 친구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순서는 어휘입니다. 우리가 이번 순서에는 옷과 액세서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옷과 액세서리, 포어로는 roupas y accesorios. 옷과 액세서리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어요. 신발, 양말, 장갑, 옷, 시계, 모자, 안경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이것들을 몸에 붙일 때, 그리고 몸에서 떼어낼 때 어떠한 동사를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신발은 신다, 양말을 신다, 장갑을 끼다, 옷을 입다, 옷을 벗다, 옷을 갈아입다, 시계를 차다, 모자를 쓰다, 안경을 끼다 혹은 쓰다. 자, 첫 번째 순서, 신발. 자, 신발은 친구들 몸에 이렇게 붙일 경우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신다, 끼다, 입다, 차다, 쓰다.
정답은 바로 신다입니다. 신발을 신다. 포어로는 colocar os sapatos.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신발장 속에 신발을 꺼내어 신다. 신발이 너무 작아서 신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 그러면 신발을 붙일 때, 몸에 붙일 때는 신다라고 하였는데 몸에서 떼어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신발을 벗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어는 tirar os sapatos이겠죠.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자면 그 아이는 신발을 현관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신발을 몸에 붙일 때는 신발을 신다, 신발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신발을 벗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 양말. 양말을 몸에다 붙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신다, 끼다, 입다, 차다, 쓰다. 네, 정답은 바로 신다예요. 그래서 양말을 신다. 포어로는 colocar as meia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기는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다. 양말 두 켤레를 껴 신다. 자, 친구들, 양말을 셀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개인지 셀 때는 켤레로 셉니다. 신발도 마찬가지로 켤레로 세요. 그래서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켤레라는 뜻은 두 개를 하나로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한 켤레는 양말 혹은 신발 두 개를 이야기하고요. 두 켤레는 네 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말 두 켤레를 껴 신었다는 것은 한 발에 양말 두 개씩을 신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말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양말도 양말을 벗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포어로는 tirar as meia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자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에 발을 넣었다. 이렇게 양말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벗다라는 것을 쓰이고 양말을 몸에 붙일 때는 신다라는 동사를 쓰인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를 볼게요. 세 번째 단어는 장갑. 장갑은 몸에 붙일 때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신다, 끼다, 입다, 차다, 쓰다. 네, 정답은 바로 끼다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포어로는 colocar as luvas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 짜주신 털 장갑을 끼다. 너무 추워서 손에 장갑을 꼈어요. 이런 식으로 장갑을 몸에 붙일 때는 장갑을 끼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장갑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장갑을 벗다 이렇게 됩니다. 포어로는 tirar as luvas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봅시다. 나는 장갑을 벗고 눈을 만졌다. 이런 식으로 장갑을 몸에 낄 때는 끼다, 장갑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장갑을 벗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네 번째 단어를 볼게요. 네 번째 단어는 안경이에요. 안경을 몸에 붙일 때 어떤 동사를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안경은 끼다, 쓰다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다, 안경을 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어로는 colocar os óculos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예문을 볼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예문. 민지는 검은 테에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안경을 쓰니 흐릿하게 보이던 글자들도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안경은 끼다, 쓰다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경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마찬가지로 안경도 벗다라는 동사를 쓰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다 이렇게 됩니다. 포어로는 tirar os óculos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안경을 벗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안경을 벗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5번째 단어는 모자입니다. 자, 모자를 몸에 붙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동사가 쓸까요? 신다, 끼다, 입다, 차다, 쓰다. 정답은 바로 모자를 쓰다입니다. 그래서 포어로는 colocar o pon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리에 모자를 쓰다. 여름에는 모자를 써야 얼굴이 안 탄다. 이런 식으로 모자를 머리에 붙일 때, 그럴 때는 모자를 쓰다 라는 동사를 쓰인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모자를 머리에서 떼어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자를 벗다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포어로는 tirar o poner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보자면 수업이 시작하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세요. 이런 식으로 모자를 머리에서 떼어낼 때는 모자를 벗다, 모자를 머리에 붙일 때는 모자를 쓰다 이러한 동사를 쓰인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자, 6번째 단어를 볼게요. 6번째 단어는 시계예요. 자, 시계를 몸에 붙일 때는 어떠한 것을 쓰일까요? 신다, 끼다, 입다, 차다, 쓰다. 정답은 바로 시계를 차다입니다. 시계는 몸에 붙일 때 차다라는 동사를 써서 시계를 차다. 그래서 포어로는 colocar o relógi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봅시다. 팔목에 시계를 차다. 그는 선물로 받은 시계를 손목에 찼다. 이런 식으로 시계를 몸에 붙일 때는 차다라는 동사를 쓰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계를 몸에서 떼어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정답은 시계를 풀다 혹은 벗다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쓰일 수 있습니다. 포어로는 tirar o relógio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책상 위에는 그녀가 벗어놓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혹은 손목이 답답해서 시계를 잠시 풀었다. 이런 식으로 시계는 몸에서 떼어낼 때는 시계를 풀다 혹은 벗다 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다음 단어는 옷이에요. 옷을 친구들 몸에 붙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신다, 끼다, 입다, 차다, 쓰다. 네, 정답은 여기에 써있네요. 정답은 바로 옷을 입다입니다. 그래서 포어로는 colocar a roup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봅시다. 새 옷을 꺼내 입다.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옷을 입다. 이런 식으로 옷을 몸에다 붙일 때는 옷을 입다 라고 쓰입니다. 그럼 반대로 옷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어떠한 동사를 쓰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을 벗다예요. 그래서 포어는 tirar a roupa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옷을 훌러덩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추워하는 친구에게 옷을 벗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옷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옷을 벗다라고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친구들, 옷을 갈아입다 라는 뜻은 무엇이냐? trocar a roupa입니다. 말 그대로 옷을 다른 것으로 바꿔 입을 때, 그럴 때 옷을 갈아입다 라고 쓰이는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으시니까 땀분 같네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냄새가 고약했다.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다, 다른 것으로 바꿔 입다 라는 동사를 이렇게 쓰입니다. 자, 친구들 이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발. 신발은 신다, 끼다, 쓰다, 차다, 입다 이 5개의 동사 중 어떠한 것을 쓰일까요? 정답은 신다. 그래서 신발을 신다. 그러면 양말은 어떠한 동사를 쓰일까요? 신다, 끼다, 쓰다, 차다, 입다. 정답은 바로 신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말을 신다. 자, 그 다음에 장갑은 어떠한 동사를 쓰일까요? 신다, 끼다, 쓰다, 차다, 입다. 정답은 바로 끼다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경. 안경은 2가지의 동사로 쓰인다고 했어요.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네, 끼다, 쓰다 이 2가지의 동사 다 쓰인다고 해서 안경을 끼다 혹은 안경을 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모자는 어떠한 동사를 쓰일까요? 신다, 끼다, 쓰다, 차다, 입다. 네, 정답은 바로 쓰다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 시계는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신다, 끼다, 쓰다, 차다, 입다. 정답은 바로 차다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차다 이렇게 됩니다. 옷은 어떠한 동사를 쓸까요? 옷을 입다, 차다, 쓰다, 끼다, 신다. 정답은 바로 옷을 입다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몸에서 떼어낼 때는 이런 식으로 벗다라는 것을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다, 양말을 벗다, 장갑을 벗다, 안경을 벗다, 모자를 벗다, 시계를 벗다 혹은 시계를 풀다, 옷을 벗다, 그리고 옷을 다른 것으로 바꿔 입을 때는 옷을 갈아입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어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순서는 문법과 표현 순서입니다. 우리 어떠한 문법을 배울지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문법 첫 번째, 어떠한 문법일까요? 으려고 목적, 오비제티브 혹은 의도, 인팅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예문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공책을 사려고 문방구에 가요.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가요. 이 뜻은 바로 문방구에 가는 목적 혹은 의도는 공책을 사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는 목적 혹은 의도는 책을 읽는 거예요. 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으려고는 무언가를 하는데 어떠한 목적인지 혹은 어떠한 의도인지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몇 가지 예문을 보면 우리 친구들 이해하는데 더 쉬울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 몇 가지의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 왜 공책을 사요?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사요. 이런 식으로 공책을 사는 목적은 친구한테 선물하려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으려고 라는 문법을 씁니다. 두 번째 대화. 지연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지연이는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지연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으려고라는 문법을 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왜 한국에 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한국에 가요. 이런 식으로 으려고를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왜 친구 집에 가요? 무슨 목적으로 친구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세요. 자, 정답은 비디오 게임을 하려고 친구 집에 가요. 이렇게 으려고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옷을 갈아입어요? 이 사람이 옷을 갈아입은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운동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을 볼게요. 왜 이렇게 일찍 자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일찍 잔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정답은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자요. 자, 이렇게 으려고가 어떻게 쓰이는지 배워봤고요. 우리 다음 문법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법, 을게요. 말하는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 몽따지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약속, 꼼프로미스 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자, 우리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 일찍 올게요. 손을 자주 씻을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 혹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 을게요 라는 문법을 써요. 우리 대화를 보면서 을게요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이를 잘 닦지 않으면 또 치과에 와야 해요. 앞으로 이를 잘 닦을게요. 여기서 이를 잘 닦을게요는 의사 선생님과 이를 잘 닦겠다는 약속을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을게요를 씁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민수야, 네 방 좀 청소할래?
네, 지금 청소할게요. 여기서는 약속 그리고 의지를 나타내요. 청소를 지금 하겠다는 엄마와 약속을 함과 동시에 지금 청소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지수야, 내일 지각하지 마. 네, 일찍 올게요. 이런 식으로 뭐뭐 을게요를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그렇게 빨리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천천히 먹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뭐뭐 을게요를 쓰면서. 네, 천천히 먹을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언니 이거 어떻게 해? 좀 가르쳐줘. 여기선 언니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날씨가 추우니까 장갑을 끼고 나가. 여기서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끼고 나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문법과 표현을 배웠고요.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순서 문제 풀기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문제로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나죠?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를 몸에 붙일 때 어떤 동사를 사용하는지 우리 배웠죠? 그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순서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갑. 장갑을 자, 신다, 차다, 끼다, 쓰다, 입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쓰면서 몸에 붙이는 동사를 쓰일까요? 정답은 끼다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옷. 옷은 어떤 동사를 쓸까요? 정답은 입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신발. 신발은 어떤 동사를 쓸까요? 신발은 신다. 네, 신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경. 어떤 동사를 쓸까요? 두 가지 동사였는데 기억나나요? 정답은 쓰다, 끼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말. 양말은 어떤 동사를 쓸까요? 네, 정답은 신다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 시계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정답은 차다입니다. 자, 마지막 모자. 모자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정답은 쓰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보기를 봅시다. 왜 수영장에 가요? 수영하려고 수영장에 가요. 우리 여기서는 뭐뭐 으려고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을 쓰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선 수영하다라고 가로에 쳐져 있어서 수영하려고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왜 도서관에 가? 무엇 때문에 도서관에 갈까요? 공부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쓸 수 있을까요?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야구장에 가? 자, 여기 가로에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다 라는 것이 쓰여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려고 야구장에 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장갑을 꼈어? 자, 가로 안에 눈사람을 만들다가 쓰여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눈사람을 만들려고 장갑을 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방학에 왜 캐나다에 가? 할머니를 만나려고 캐나다에 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 으려고를 쓰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말에 왜 공원에 가? 운동을 하다를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려고 공원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슈퍼마켓에 가? 물을 사다. 물을 사다를 쓰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포크를 찾아? 밥을 먹다를 쓰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밥을 먹으려고 포크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오빠, 내 모자 못 봤어? 내가 찾아줄게. 자, 이번에는 뭐뭐 을게요. 뭐뭐 을게를 쓰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누나, 이 문제가 어려워. 가르쳐 주다를 쓰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날씨가 추우니까 장갑을 끼고 나가. 내 장갑을 끼고 나가다를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 장갑을 끼고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누가 말해볼까요? 말해보다를 쓰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요, 제가 말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를 이제 넘어갈게요.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자, 앞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이런 식으로 뭐뭐 을게요를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숙제를 안 했어요. 앞으로 자, 숙제를 잘하다를 쓰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숙제를 잘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하다를 쓰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안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를 안 닦고 자서 이가 썩었어요. 앞으로 이를 잘 닦다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를 잘 닦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한국어 중급 제4강은 끝이 났어요. 오늘도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